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등 해결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가지고 재미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클라우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 대립 상황의 의사결정 관련된 거를 만들어 보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활용 클라우드 프로세스가 지난번에 이런 절차대로 했었어요. 처음에는 갈등을 유형을 저희가 자기 딜레마냐 의견 대립이냐, 그러니까 내적인 딜레마도 있었고 아니면 의견 대립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갈등 상황을 스토리로 적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적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스토리를 적어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났고 어떤 시도를 했었으며 뭐가 안 되는지 내용을 알게 되고 갈등하는 주체 간에 어떤 입장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구름을 작성한 다음에 이 논리 구조가 맞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가정을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잘 조절해야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해결책을 만들고 해결책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설명하는 프로세스가 클라우드 구름 활용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A죠. A를 달성하기 위해서 B가 필요하다. 또 A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C가 필요하다. 그리고 B를 충족시키려면 D를 해야만 된다. 또 C를 충족하려고 하면 D 다시를 충족해야 된다. 근데 D와 D 다시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다. 여기까지인데요. 1단계. 1단계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첫 번째 1단계 여기죠.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레저를 즐기는 게 필요하다. 이게 말이 되죠.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문병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도 말이 돼요. 자, 레저를 즐기는 충족하기 위해서는 잘 즐기려면 낚시를 가는 게 중요하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머니를 문병하려면 친정에 가야만 한다. 근데 문제는 두 개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대립인데요. 낚시를 가면서도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방문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낚시를 가버리면 어머니를 가는 거를 문병 가는 걸 못하니까 어머니 가는 걸 해치게 되니까 서로 대립이 또 되겠고요. 또 친정에 가게 되면 레저를 즐기지 못하니까 이것도 서로 해치게 되는 관계가 생깁니다. 근데 입장이 어떻게 차이냐? 요 위에 있는 낚시를 가겠다, 레저를 즐기겠다 차이는 이제 남편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아래는 뭐냐면 어머니를 뵙기 위해 친정을 가는 것, 이것은 아내의 입장입니다. 이게 대립이 되는 거죠. 이런 우리 흔히 가정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assump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 주장이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차표를 사려고 해요. 줄을 딱 서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표를 끄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 차가 5분 뒤에 떠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20-30분 여유가 있다면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할 때는 셉치기나 끼어들기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은데 내가 그런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그 근거에 따라 끼어들 수도 있고 못 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미안하지만 제가 중간에 먼저 끼어들어서 표를 사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저 줄 서는 게 귀찮아서요. 이러면 이제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아, 나도 힘들고 귀찮다. 뒤에 쓰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주장을 할 때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 가정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본인의 습관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 있고 경험일 수 있고 정책, 규칙, 관습일 수 있는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볼 때는 A와 B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의 이유와 배경을 알고 거기서 출발하는 그 가정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조정의 여지들이 있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할 때는 이것은 오해나 또한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마찬가지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알 때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사이에서 가정을 드러낼 때 보면은 두 칸의 사이에 화살표가 존재하잖아요. 화살표가 이렇게 중간에 화살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화살표를 그리게 된 이유를 여기다 이제 쓰는 게 요게 가정입니다. 여기가 가정입니다. 예를 들면 A와 B, A와 C의 가정 사이에 공통 목표를 달성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고요. B와 C 사이에 D와 D 프라임이 있는데 이거를 주장을 나타내는 또한 가정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들은 연인 사이다. 왜냐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키스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유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 두 사람이 연인인 것 같아. 아, 왜요? 아니, 공개된 데서 키스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인과관계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낚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 이유가 다 들어가는 거죠.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꼭 낚시 말고 다양하게 할 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유는 꼭 낚시를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가정이고요. 콩고 사람은 맨발로 다닌다면 콩고에 신발을 수출한다. 왜냐하면 신발을 아직 사 신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시장이 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A에서 B, A에서 C로 들어가는 가정 드러내기. 공통 욕구 A를 충족하기 위한 B, C 이를 충족하는 가정들을 만드는 겁니다. A가 있고요. A가 B, C가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가 쭉쭉쭉 거져 있는데 이 A라는 게 공통 목표입니다. 공통 목표. 이 소위 말해 공통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걸 충족해야 되고 이 공통표 A를 위해서 이걸 충족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된 가정이 뭐냐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레저를 즐긴다.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문명한다. 이렇게 두 가지 액션이 있으면 왜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레저를 즐긴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가물이 갇혀 있다. 온 가족이 레저를 즐길 수 있다. 스트레스 풀린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나는 적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문명한다. 왜냐하면 휴가철이면 갈 시간이 없다. 문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더 아파지시면 안 되고 또 휴가 때 하면 먼 거리에 있는 어머니를 뵙기도 쉽지 않은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가정인 거죠. 가정. 또 B와 D 사이에도 가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인데 주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B 이름은 D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뭐 가정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낚시를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낚시는 즐겁기 때문이다. 또는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반대로 B에서 B 다시랑도 친정에 가는 것은 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대에 대한 요런 측면에서도 볼 때. 따라서 레저를 즐기는 낚시를 가야 되는 거가 요런 세 가지 가정들을 다 충족하는 것을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반대에서도 똑같은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C와 D 다시에도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어머니를 문병하기 위해서는 친정에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 움직이지 못해.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대안이 어머니 레저를 낚시를 하러 간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와도 되잖아요. 근데 모시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거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보지 못하면 위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문병하는데 전화로만 해도 찍 하면은 그게 좀 문병이 안 되니까 이것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낚시터 가면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것도 반대되는. 왜냐하면 낚시 가면서 어머니를 문병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머니를 문병하기 위해서는 친정에 가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D와 D 사이에 대립이 발생합니다. 대립이 발생하고 서로 대립은 서로의 빈틈도 없이 갈등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 관계의 가정, 이게 다 지식, 원칙, 방법, 규칙, 절차, 상호 협력,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대립 관계에 서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봅니다. 낚시를 가는 것과 친정에 가서는 대립이다. 뭐 이런 이유가 있죠. 아내가 낚시를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낚시터와 친정은 위치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동시에 뭐 친정집 갔다가 낚시를 갔다가 이거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립관계죠. 그래서 낚시를 가든지 친정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가 있으면 갈등 구조의 이야기가 있으면 이렇게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낚시를 가거나 친정에 가는 것이 대립관계이고 이거에 대한 동기가 레저를 즐기는 동기를 충족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를 문명하는 그 동기를 충족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공동 목표는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는 건데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위쪽을 선택하면 남편이 즐거워하고 밑에 걸 선택하면 아내가 즐거워하는. 근데 반대로 반대 선택을 하면 서로 반대가 이제 슬퍼하는 이런 대립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풀겠냐는 것입니다. 이때 가정이 얼마나 유효한지 유효성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게 좋을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A,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거 설명할 때 인과관계가 맞는지 한번 설명을 보고요. 또 말이 맞게 전달되는지 봐야 된다. 만약에 A여야 되고 만약 가정이 있다면 B 해야 되는가? 라고 읽어본다는 것이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죠. 함께 휴가를 보내고 요거여야 된다면 레저를 즐긴다. 그러니까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는데 스트레스를 풀린다면 레저를 즐기다. 함께 휴가를 즐기는데 온 가족이 사무실에 갇혀 있다면 레저를 즐기다. 근데 첫 번째가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말을 들어보니까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는데 온 가족이 레저를 즐길 수 있다. 레저를 즐기다. 이게 또 말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서 보는 것이 바로 유효성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A 해야 되고 또 만약 가정이라면 B 해야 된다라고 읽을 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본다는 거죠. 반대로 거꾸로도 B라고 했고 가정이라면 A인가? 라고 했을 때도 말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가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레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레저를 즐기고 평상시 사무실에 갇혀 있다면 함께 즐거운 사무실 휴가를 보낸다. 이건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이상한 것을 제껴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칙, 정책, 규정, 관습, 습관, 마인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도 보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대립관계에 있을 때도 서로 진짜 일치양보 없이 대립을 하고 있는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살펴봤더니 다시 한번 점검하면 이렇게 되죠.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평상시에 갇혀 있다면 레저를 즐기다. 좀 이상해. 뭐 이런 것들 다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아하, 이걸 다 살펴서 이제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좋은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재충전이 필요하다면 레저를 즐긴다. 거꾸로 레저를 즐기고 재충전이 필요하다면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낸다. 이것도 말이 돼요. 자,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휴가 갈 타임이요 아니면 시간이 없다면 어머니를 문명한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어머니를 문명할 타임이 중요하다면 어머니를 문명한다. 이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관계도 보겠습니다. 자, 레저를 즐기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낚시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면 낚시를 간다. 이거죠. 낚시를 가고 낚시를 저렴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면 레저를 즐긴다. 역으로도 한번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유 비교적 저렴한 걸로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레저를 즐긴다. 이런 속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걸로 갈아 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를 문명하기 위해서는 친정에 간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거동할 수 없다. 얼굴 보자면 위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가정에 깔렸기 때문에 친정에 간다.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낚시를 쓰라고 낚시터와 친정의 위치가 다르다. 이런 것도 가정을 체크하는데 제가 했던 예를 한번 살펴보죠. 이게 지난주에 제 샘플 사례이죠. 샘플 사례를 보면 이겁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3식구 살다가 5식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애가 호주에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둘째가 부산에 있다가 다시 진주에 있는 집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30평대 집에 3식구가 살다가 5식구가 되었습니다. 5식구가 살기엔 너무 비좁은 공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40평대로 이사 가는 거랑
현재 30평대에 사는 거랑 그대로 있는 거랑 이렇게 갈등 구조가 되었습니다. 40평대로 이사 가는 문제는 이유가 왜냐면 40평대 가면 이제 5인 가족이 여유 있는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현 30평대에 산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공동 목표는 다 목적이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가정을 하나씩 달아보는 거죠. 가족이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5인 가족이 여유 있는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간이 좁으면 다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5인 가족이 여유 있는 공간 생활하려면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간다. 왜냐하면 저금리로 이사 비용을 쉽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반대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 부담을 줄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긴축 재정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니까 큰 비용 발생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40평대로 이사하는 거랑 현재 30평대 사는 것은 서로 대립을 한다.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막 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을 적어 보았습니다. 해결책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앞서 시간에서 이제 가정을 만들었으면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된 가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을 읽어봤더니 이건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는 근거가 안 좋은 가정이라는 걸 알 때 이거를 깨트리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트리는 해결책으로 인젝션이나 주입, 솔루션을 해결책을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봅니다. 여러 개. 골고루 여러 가지 가정들을 다 깨트려서 주입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 이제 솔루션, 해법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창의적 대안을 만들 때도 이런 비슷하게 작업을 합니다. 가정을 만들 때 물어볼 때 이런 가정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옳은 가정인가 물어보는 거죠. 이거 진짜야? 사실이야? 그리고 행위자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항상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따져보는 거죠. 진짜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만약 이런 것들이 오류가 있다면 이걸 수정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거가 충분한 그거는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돼? 라고 그 이유라고 핑계라고 됐던 것들을 깨트려 버릴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 옳고 사실이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도록 작동하도록 대책을 만들려면 그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것을 인젝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던 여러 가지 화살표들을 부러뜨리는 작업들을 한다. 오류가 있나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중에 이 낚시를 간다, 친정에 간다가 대립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아내가 낚시를 싫어한다. 그다음에 낚시터와 친정은 서로 위치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아내가 낚시를 싫어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데 이게 그럴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아내가 싫어해요. 내가 언제 싫어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되냐면 낚시터와 친정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는 것만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낚시를 간다. 근데 그 낚시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비교적 좋은 레저 중에 그 가성비가 좋은 그 레저가 이게 낚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 왜 꼭 낚시를 가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유가 낚시가 가성비 최고라 이겁니다. 시간도 오래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돈도 상대적으로 덜 드는 겁니다. 그렇죠. 낚시 장비만 있으면 특별히 돈 들게 계속 떡밥 주고 뭐 낚시 잡고 하는 걸 돈이 많이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레저를 즐기면서 재미도 있으면서 낚시를 가는 게 가성비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낸 거죠. 자, 그러면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레저를 즐긴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족이 어디 떠는데 너무 놀러 간 적도 오래됐고 이제 재충전이 진짜 필요해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고른 겁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문명한다. 그 이유가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휴가 갈 시간이었어 아니면 어머니께 가기 힘들고요. 지금 어머님 문병이 지금 안 좋으신데 지금 타이밍 지금 안 가면 나중에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이건 두 개가 다 채택이 됩니다. 자, 어머니 문병하기 위해서는 친정에 간다. 전제가 있는 거죠. 가정이 있는 겁니다. 어머님이 거동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여차하면 낚시터에 어머니 오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 오프라인으로 만나봐야 위로가 되지 전화로는 위로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문제는 어머니를 문병하는 거랑 낚시를 가는 거는 같이 대립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 해결책을 넣는데 좀 윈윈 솔루션을 넣자. 윈윈 솔루션. 앞에 여기서 가정을 여러 가지 냈는데 이 가정이 작동 안 하도록 해결책을 주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액션을 표현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젝션이 해결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들어가도록 간다, 한다, 산다, 요구한다, 고용한다.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 문제일 경우는 뭐 작동된다, 뭐 유지된다. 이건 상태로 표현하는 게 좋다. 내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은 액션이고 시스템일 때는 그 상태, 컨디션을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을 주입하면 이때는 사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트리즈라든지 뭐 그다음에 우리 디자인 싱킹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막 마구 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많이 내는 것보다 적재적소하게 적은 아이디어로 더 효과적인 대안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하고 제거하고 강화하고 조업하고 이게 창의적 아이디어 낼 때 하는 거고요. 여차하면 이거에 관련된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전문가가 이거의 해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효과 있었던 대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통 목표, 그다음에 욕구, 주장이 다시 맞는 얘기였는가 재검토하면 또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재충전이 필요하다. 재충전이 필요하면 보니까 더 쉬면 되잖아요. 휴가가 많이 남아요. 그럼 연가를 더 내면 되잖아요. 굳이 아니고 휴가 갈 시간이면 갈 시간이 없다. 휴가차 다니면 연가가 많이 있으면 연가 내서 가라 이거죠. 왜 안 가고 꼭 휴가 때만 가야 되냐 이겁니다. 이런 생각을 그러게 말이에요. 별도로 휴가 내고 가면 되는데 그걸 차마 생각을 못했네요. 한 번도 평생 때 연가를 안 내보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낚시는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 이거 말고 다른 이거 분리해서 생활비에서 레저 비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생활비에서 레저 비용을 좀 더 띄어서 다른 걸로 더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휴가를 가긴 가는데 돈이 많이 들까 염려가 들었다는 거죠. 그럼 평소에 됐다는 걸 저축을 해갖고 꼭 낚시가 아니라도 다른 데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따로 별도로 저축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얼굴을 보지 않으면 위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최근에 뭐냐면 화상통화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옆에 있는 듯한 보이고 줌 회의 지금 우리 줌 하잖아요. 지금 뭐 최근에 뭐 제 아는 분들도 뭐 호주에 사시고 서울 사시고 그런데 서로 식사를 못했다니까 친척들이 서로 그쪽 편들도 삼겹살 굽고 우리도 삼겹살 굽고 고기 구우면서 수다 떨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셨답니다. 1시간 2시간.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진짜 오프라인에서 만난 같은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줌 같은 회의 통해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법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낚시터와 친정의 위치가 다르다. 그럼 굳이 낚시 가지 말고 친정에 더 가까운 레저 시설, 아까 생활비에서 레슨비 레저 비용 줄인다고 했잖아요. 저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낚시 대신 더 좋아하는 골프가 있으면 골프 간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들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 기법은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릴레이.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적어 놓으면요. 그 다른 팀원이 이어서 다른 아이디어 놓고 또 다른 팀원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릴레이해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시각 자극법은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제가 간혹가다 액션 러닝 한다고 사진 보여주고 거기를 가지고 무슨 개념을 도출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서 이것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작업들도 하게 합니다. 디딤돌은 뭐냐면 기존에 다른 단어를 가지고 다른 연산된 단어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를 첨가하는 새로운 기법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오프라인에서 이 디딤돌로 인한 창의적 아이디어 내는 작업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 창의적 대안을 만드는 기법들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기법들을 쓰셔도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리즈 같은 기법을 여기다 보완해서 써도 좋고, 그다음에 디자인 싱킹 기법도 이 기법들을 같이 사용해서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입을 할게요. 먼저 함께 즐거운 수개월 보내기 위해서는 레저를 즐긴다. 근데 재충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휴가 더 내라 이겁니다. 더 내라. 휴가를 더 낸다. 함께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는 어머니를 문병한다. 휴가차 내면 갈 시간이 없고 문병에 타임이 없다. 근데 연가를 더 낸다. 이게 연가가 있는데도 안 썼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낚시를 간다. 왜냐하면 적은 비용으로 낚시는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만 평생 때 저축을 해갖고 레저 비용을 즐겨라.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평생 때 휴가철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어머니를 문병하기 위해서는 친정에 간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건너가서 볼 수 없고 얼굴 보자면 위로할 수 없고 낚시터를 자리 빌 수 없기 때문이다. 줌회의 하라니까 줌회의하고 우선 그다음에 다른 기회에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낚시를 가는 거랑 친정 가나 서로 대립 구조이잖아요. 이럴 때는 낚시 대신 골프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 도출해서 주입해서 도출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해결책 만들 때 이 4가지 패턴 여기 보면은 이 가정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 보면 이 4가지만 하는 겁니다. 4가지. C와 D 사이에 요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요 D에 A 타입 있고요. 그다음에 D 프레임 다시 넣는 것,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요 작업을 넣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D와 D 다시를 같이 하는 것, D와 D 다시를 같이 하는 것, 아니면 아주 창의적인 제3의 대안을 내는 것,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C와 C 다시가 여기 있잖아요. C와 C 다시가 여기인데 이거를 작동 안 하도록 D를 새로 만들어서 넣겠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으로.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D 안을 다른 걸로 바꿔 넣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죠.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레저를 즐기다. 그다음에 어머니를 문병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낚시를 가는 거 빼고 화산통화를 우선하고 다른 기회에 방문하도록 하는 거죠. 낚시를 가는 걸 하고 이 빼는 게 아니죠. 낚시를 가고 그다음에 어머니 서운해 하시니까 우선 화상통화를 하고 다음 기회에 방문한 것을 같이 하는 게 첫 번째 타입 1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로 하면은 이쪽이 안 좋으니까 이걸 보완한 액션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D 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보완책을 여기서 주입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런 겁니다. 레저를 즐기고 방문한다. 그랬더니 친정에 그냥 가는 거예요. 친정에 가서 뭘 하느냐? 생활비에서 레저 비용을 더 늘려갖고 친정에 가서 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레저 방법들을 찾아서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더 즐겁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상황 따라 타입 1을 할지 상황에 따라 타입 2를 할지를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가를 낼 수 없을 때는 그냥 낚시를 가고 화상통화를 하고 그 다음 기회에 방문한 것. 아까 여기 보면 연가를 내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연가를 아이디어 좋은데 연가를 낼 수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낚시를 가는데 거기서 우선 화상통화를 하고 다음 기회를 방문한다. 연가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친정 근처에 가서 원래 목적이 낚시를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레저를 잘 즐기고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평생 때 레저 비용을 잘 늘려서 저축을 하는 다음에 직장에 가서 거기서 골프 치든지 이런 놀겠다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많은 경우에 그냥 대립하고 끝나는데 그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서운해 하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 반대편의 책을 보완하는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제3의 기법 완전 대안 해결책. 그러니까 제3의 대안을 만들어서 끼워 넣는 거죠. 예를 들면 레저를 즐기고 어머니를 분명한다. 참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지만 편안히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리조트로 모셔오는 방법, 간호사도 붙여갖고 모셔오는 이런 방법들도 낼 수 있더라 이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종합판으로 간결하게 만드는 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만들고요. 가정 노출을 생략하고 해결책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만드는 법은 그냥 바로 그냥 대충 만들어 보는 겁니다. 대충이란 말이 좀 부정적인데요. 해결책을 만든 후에 나중에 가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 만드는 게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 사항을 이야기식으로 먼저 적고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당하는 주장, 공동목표,
욕구, 목표를 기입한다. 이게 뭐냐면 갈등을 스토리로 맨 처음에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 있고, 주장, 대립되는 주장을 적고, 대립된다.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 적고, 그 다음에 공통 목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바로 여기서 그냥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솔루션. 그래서 솔루션을 찾으면서 여기에 반대로 숨어있는 가정을 찾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해결책은 어떻게 되냐? 아까 타입 1, 2, 3, 4 네 가지 한다 그랬죠. D로 C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D로 B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1, 2가 해결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제3의 대안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방법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이게 더 고을에 나온 사례인데요. 오늘은 고등학생인 딸이 종강 파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티를 마치고 오면 12시쯤 마친대요. 근데 아버지는 10시까지 귀가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입장입니다. 10시까지 귀가해야만 한다. 왜냐면 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12시까지 귀가하고 싶은 거는 딸의 마음입니다. 왜냐면 친구와 더 재밌게 놀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 딸이 오늘 즐겁게 보내는 거가 목적인데 아빠는 걱정이 되는 거죠. 10시 넘어서 오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시 전에 귀가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 소위 말하는 친구와 우정을 쌓는 것들이 깨트려지지 않는 대안을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시 전에 귀가해요. 대신 친구와는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간다고 삐치지 마. 대신 내가 선물 줄게. 그 다음에 10시 전에 귀가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딸은 10시 전에 와서 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친구와의 우정도 나누면서 결국은 딸이 행복하게 보내는. 그러니까 D로 C를 충족시킬 대안을 찾는가. 그러니까 D로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랑 딜레마가 되니까 요거를 보완할 액션 하나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친구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자, 이게 타입 1 스타일 해결책이고요. 타입 2 스타일은 뭐냐면 그냥 12시까지 귀가해요. 그럼 친구랑 우정 나누게 되죠. 근데 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대중교통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헌신해서 12시에 딸을 태우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다 해결되죠. 12시까지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솔루션도 해결되고 딸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이렇게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1이 될지 B가 될지 타입 3의 타입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뭐냐면 아빠가 딸을 12시까지 태워가는 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12시까지 놀도록 하고 아버지가 12시에 딸을 태우러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상황에 따라 아빠가 딸을 12시까지 태우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떡하냐? 10시 전에 귀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친구에게는 선물 주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타입 1, 2의 장점을 다 가져다 써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 나 어떻게 그러면 타협을 하죠. 어떻게 타협해? 그럼 11시까지 와. 그러면 아빠도 여전히 불안한 거 남고 또 A 입장에는 12시까지 못 나니까 불안한데 중간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타협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이 가격 얼마일까요? 네, 저기 10,000원입니다. 저희 5,000원 받을래요? 그럼 중간선인 7,500원 받겠습니다. 이게 중간에서 타협하는데 중간에서 타협은 어떻게 보면 양쪽 입장에서 다 불만입니다. 따라서 양쪽의 입장을 다 살리는 방법을 찾아보자. 근데 그것은 대립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거의 배경이 된 이유를 해결하는 쪽으로 갈 때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제3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미리미리 친구들한테 나는 10시까지 귀가 시간 규칙이 10시인데 이건 어길 수 없어. 미리미리 알려주면 친구들이 먼저 이 파티를 기획할 때 10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다 디자인을 해놓고 친구가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만든 이 솔루션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만든 솔루션은 이거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이거 있죠. BD 저금리로 이사 비용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이 가정을 깨트리는 G, BD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5인 가족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해서 공간하기 위해서는 40평대로 이사 가야 한다. 왜냐하면 저금리로 이사 비용을 쉽게 마련할 수 있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렴한 지역에 40평대를 구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들 수 있도록. 이게 이제 GBD 전략이고요. 여기서도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인다. 위해서는 현 아파트 30평대를 그대로 산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큰 비용 발생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함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유 있는 공간을 살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집 근처에 있는 원룸을 구해줘서 잘 때는 우리 집 옆에 있는 원룸에서 자게 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겠고요. 저렴한 지역에 40평을 구하는 이 방법은 될 수 있으면 경제적 부담을 살면서도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그 방법을 택하는 거죠. 또 요게 있습니다. 40평대 살면서 30평대 가고 이게 사실 대립 관계인데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겁니다. 뭐냐면 비용에 따라 이사를 갈지 원룸을 갈지 선택을 한다. 이렇게 전략을 주입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렴한 지역에 40평을 구하면 40평대를 사가고 만약 구하지 못하면 그냥 뭐 자녀 근처를 원룸을 얻는 뭐 이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예, 이런 전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제3의 대안 요거는 뭐냐면 아예 큰애가 왔을 경우에 큰애가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고 아예 40평대로 일을 하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드는 것은 큰애가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이거를 감안하도록 한다. 뭐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전략을 쓰냐면 요 GD 다시 D 프라임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비교적 저렴한 40평대를 구하게 돼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30평대 살다가 40평대로 이사 가서 지금 5인 가족이 여유 있는 공간에서 화목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